안녕하세요. 혹시 주변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당신께서 직접 귀가 좀 꽉 막힌 것 같고 어떨 땐 소리도 좀 잘 안 들리고 답답하다 이런 말씀하시는 경우 종종 있지 않으신가요? 이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는 불편함인데요. 오늘 저희가 바로 이 귀 먹먹함, 이걸 좀 어려운 말로는 이충만감이라고도 하죠. 이 증상에 대해서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받은 노인 귀 먹먹함 종합 보고서랑 또 매일경제나 힐팁 같은 여러 자료들을 좀 봤는데요. 이걸 토대로 이게 도대체 왜 생기는 건지, 또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한번 속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 하고 넘길 문제 아닐 수도 있거든요. 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 귀 먹먹함의 정체가 뭔지 좀 확실히 아시고 또 건강 관리에도 실제적인 도움을 얻어가시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그 귀 먹먹함, 이충만감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귀야말로 귀가 꽉 찬 느낌? 뭐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귀에 뭐가 이렇게 꽉 차 있는 느낌, 어떨 때는 물이 들어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또 심하면 소리가 좀 잘 안 들리거나 왜곡돼서 들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크게 막 울리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불편하다, 이걸 넘어서요. 특히 노년기에는 이게 중요한 건강 신호일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좀 강조하고 싶네요. 중요한 건강 신호요? 어떤 점에서 그런 거죠? 그냥 나이 들면 생기는 현상 중 하나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물론 노화랑 관련이 깊죠. 깊은데 이걸 그냥 방치했을 때 그 파급 효과가 생각보다 클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화가 잘 안 되니까 자연스럽게 사람 만나는 걸 좀 피하게 되고요. 이런 사회적인 고립이 우울감으로 이어지기 쉽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최근 연구들을 보면 치료받지 않은 난청이 인지기능 저하, 그러니까 치매 위험 증가와도 관련이 깊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어요. 인지기능 저하랑도요. 치매 위험까지? 네. 그러니까 귀가 좀 먹먹하네 하는 이 느낌이 그냥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이 점단적인 건강 상태, 또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일 수 있다. 이런 인식이 좀 필요한 거죠. 와, 듣고 보니까 이거 정말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네요. 그러면 어르신들한테 이런 귀 먹먹함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 역시 그 노화로 인한 청력 저하, 흔히 말하면 노인성 난청 때문이라고 봐야 할까요? 네, 그게 가장 흔하고 또 중요한 원인입니다. 노인성 난청, 프레스비쿠시스라고 하죠. 우리 귀 안쪽에 보면 달팽이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 안에 소리 진동을 전기 신호로 바꿔서 뇌로 보내주는 아주 작은 세포들이 있어요. 유모세포라고 하는데 이게 마치 카펫의 털처럼 촘촘하게 박혀서 소리를 감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유모세포가 핵심이군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그리고 또 오랫동안 소음에 노출되면서 이 유모세포들이 조금씩 손상되고 그 숫자도 줄어들어요. 한 번 망가지면 이게 안타깝게도 다시 살아나지가 않습니다. 재생이 안 되는군요. 이 세포들의 기능이 떨어지면 소리를 받아들이는 능력 자체가 약해지는 거죠. 그 매일경제 기사에서도 언급됐듯이 특히 65세 이후에 청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이게 주로 소리를 감지하는 그 뇌의 기능의 문제, 즉 감음신경성 난청에 해당합니다. 아하. 그래서 단순히 그냥 소리가 작게 들린다 이게 아니라 소리가 좀 왜곡돼서 들리거나 귀가 먹먹한 느낌, 심지어 윙 하는 이명 같은 것까지 같이 나타날 수 있는 거군요. 이 유모세포 손상이 참 복합적인 증상을 일으키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네. 소리 신호를 처리하는 데 문제가 생기니까 다량한 청각 증상이 동반되는 겁니다. 근데 노화 말고도 귀 먹먹함을 일으키는 다른 요인들도 있지 않겠어요? 그 보고서를 보니까 이관 기능 장애라는 것도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하던데요. 이건 뭔가요? 이관, 네. 그 유스타키오관이라고도 하죠. 우리 코 뒤쪽 공간, 비인두라고 하는데요. 거기랑 귀 안쪽의 가운데 공간, 중이를 연결하는 아주 작은 관이에요. 평소에는 이게 닫혀 있다가 우리가 침을 꿀꺽 삼키거나 하품을 할 때 잠깐씩 열리면서 그 중이 내부의 압력을 바깥 공기 압력이랑 똑같이 맞춰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네네. 비행기 탔을 때 귀 먹먹했다가 침 삼키면 좀 괜찮아지는 거, 그게 바로 이 이관 덕분이군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일종의 압력 조절 밸브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관이 제 기능을 못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걸 이관 기능 장애라고 부르는데요.
크게 보면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하나는 평소에는 닫혀 있어야 정상인데 이게 비정상적으로 계속 열려 있는 경우예요. 이관 개방증이라고 하는데 이러면 자기 목소리나 숨소리가 귀에서 크게 막 울려서 들리는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죠. 뭐 급격하게 살이 빠졌다거나 임신, 근육 문제 이런 게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아, 계속 열려 있어도 문제군요. 그렇죠. 다른 하나는 오히려 그 반대예요. 열려야 할 때 잘 안 열리는 거. 이관 폐색증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더 흔합니다. 뭐 감기나 비염, 축농증 이런 것 때문에 코나 이관 주변 점막이 부어 있거나 아니면 흡연, 아주 드물게는 종양 같은 게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이관이 막혀서 압력 조절이 잘 안 되니까 귀가 꽉 막힌 것처럼 먹먹하고 답답한 느낌이 드는 거죠. 이관이 너무 열려도 문제고 또 너무 닫혀 있어도 문제네요. 그럼 이 이관 기능 문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관 폐색증이 좀 오래되면요. 중이 안쪽 압력이 낮아지면서 주변 조직에서 액체가 스며 나와서 고이게 될 수 있어요. 이걸 삼출성 중이염이라고 하거든요. 아, 중이에 물이 차는 거군요. 네, 중이에 물이 차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귀 먹먹함이 더 심해지고 청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귀 먹먹한 증상이 며칠 이상 계속된다면 아, 이러다 말겠지 하지 마시고 꼭 이비인후과 가셔서 정확한 원인을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더라고요. 귀 먹먹함이 단순히 그냥 귀의 문제가 아니라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전신 질환하고도 연결될 수 있다. 이 내용인데 이건 진짜 좀 의외였어요. 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 몸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만성질환이 귀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고혈압 같은 경우엔 전신의 혈관에 부담을 주는데 귀 속에 있는 아주 가느다란 미세 혈관들도 예외는 아니거든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귀 내부 구조물의 영양 공급이 잘 안 되거나 노폐물 배출이 어려워지면서 이명이나 난청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아, 혈압 관리가 귀 건강하고도 바로 연결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약물로 잘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환자가 갑자기 양쪽 귀에 난청이랑 이명을 같이 경험했다 이런 사례도 보고된 바 있고요.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뭐 뇌혈관 문제 같은 좀 심각한 상황의 초기 증상으로 갑자기 귀가 안 들리거나 먹먹함이 나타나는 경우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 어지럼증이랑 난청, 이명, 귀 먹먹함이 같이 오는 그 메니에르병 있잖아요. 그 경우에도 고혈압이 있으면 증상을 더 심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허허. 그럼 당뇨병은요? 당뇨는 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당뇨병도 마찬가지로 혈관하고 신경에 손상을 주는 병이기 때문에 귀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 연구를 보면 당뇨 환자는 건강한 사람보다 감각신경성 난청, 그러니까 유모세포나 청신경 문제로 생기는 난청을 겪을 확률이 더 높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게 아마도 당뇨로 인한 미세혈관 손상이나 신경병증이 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거라고 추정하고요. 또 혈액순환 장애는 갑자기 귀가 안 들리는 돌발성 난청의 위험도 높일 수 있습니다. 아, 그럼 당뇨가 있으면 청력 저하가 서서히 올 수도 있지만 만약에 갑자기 귀가 먹먹해지거나 안 들리는 증상이 나타났다. 그러면 돌발성 난청 같은 응급 상황일 가능성도 있다는 거네요. 귀 건강에도 좀 신경을 쓰시고 정기적으로 청력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중요해요. 귀 먹먹함 같은 증상이 나타났을 때 혹시 내 만성질환이랑 관련 있나? 하고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아, 그리고 요즘 어르신들도 보청기나 이어폰 많이 쓰시잖아요. 이런 기기들도 혹시 귀 먹먹함과 관련 있을까요? 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먼저 보청기부터 말씀드리면 처음 착용했을 때 귀를 좀 막는 효과 때문에 약간 먹먹하거나 자기 목소리가 좀 울리는 느낌? 이걸 이제 폐쇄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걸 경험하실 수 있어요. 아, 폐쇄 효과요? 네, 마치 손으로 귀를 막고 말하면 소리가 좀 웅웅거리잖아요.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하시거나 아니면 보청기 조절을 통해서 개선이 됩니다. 아, 그건 일시적인 거군요. 그럼 다른 문제는 없을까요? 네, 근데 또 다른 중요한 점이 있어요. 보청기가 웨이도를 막고 있다 보니까 귀지가 자연스럽게 밖으로 잘 못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지가 너무 많이 쌓이면 이걸 귀지 색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귀가 꽉 막힌 느낌이 들고 청력도 떨어지고
이명, 심하면 어지럼증이나 기침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와, 귀지가 그렇게까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군요. 네, 그래서 보청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이비인후과 가셔서 귀지 상태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게 정말 필수적입니다. 그럼 이어폰은 어떤가요? 보통 젊은 사람들 문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요즘은 어르신들도 많이 쓰시는 것 같던데요. 맞습니다. 특히 귀에 쏙 들어가는 커널형 이어폰 있잖아요. 이걸 좀 오래 사용하면 웨이도를 막아서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폰보다는 귀 속 압력을 더 높일 수 있고 소리가 고막에 바로 전달되니까 귀에 부담을 줄 수 있죠. 사실 가장 우려되는 건 큰 소리로 너무 오래 듣는 습관인데요. 이게 소음성 난청을 유발할 수 있고 이것도 역시 귀 먹먹함이나 이명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 관리가 잘 안 되면 웨이도염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이니까 이어폰을 사용하신다면 적절한 볼륨으로 또 너무 오래 사용하지 않도록 시간을 지키는 게 중요하겠죠. 네. 이렇게 정말 다양한 원인으로 귀 먹먹함, 이충만감이 생길 수 있는데 이게 실제 일상생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들을 가져올까요? 특히 어르신들께는 더 큰 문제일 것 같은데요. 여러 측면에서 어려움이 따르죠.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의사소통의 어려움입니다. 소리가 잘 안 들리거나 울려서 들리면 대화 내용을 자꾸 놓치게 되고 자꾸 되묻게 되잖아요. 이게 반복되면 대화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고 결국에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걸 좀 꺼리게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사회적인 위축감, 고립감은 정신건강에 정말 안 좋습니다. 네. 정말 그럴 수 있겠어요. 소통이 안 되면 답답하고 외롭고 그럴 테니까요. 그렇죠. 둘째는 정신적인 스트레스예요. 귀가 계속 답답하면 집중하기 어렵고 신경도 예민해지고 짜증도 늘 수 있고요. 만약에 이명까지 동반되면 밤에 잠들기도 어렵고 이게 또 불안감이나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셋째는 신체적인 불편함입니다. 어지럼증이나 균형 감각 저하가 같이 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면 낙상 위험이 커지고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되죠. 특히 메니에르병처럼 심한 어지럼증이 있다면 일상생활 자체가 아주 힘들어집니다. 활동 제약 이야기도 나왔는데 또 다른 어려움이 있을까요? 등산을 하거나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탈 때처럼 기압 변화가 있을 때 귀 먹먹함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경험을 하다 보면 여행이나 야외 활동 자체를 꺼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어르신들의 어떤 독립적인 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결국 전반적인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죠. 네. 자, 그럼 이렇게 불편하고 삶의 질까지 떨어뜨릴 수 있는 이 귀 먹먹함, 이걸 어떻게 치료하고 관리해야 할까요? 원인별로 접근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자료에서도 약물 치료랑 생활 습관 교정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정확한 원인 진단입니다. 원인에 따라서 치료법이 달라지니까요. 약물 치료를 보면 예를 들어서 이관 폐색증 때문에 먹먹한 거라면 코 점막의 부기를 가라앉히는 항히스타민제, 비강 분무 스테로이드, 충혈 완화제 같은 걸 사용해 볼 수 있고요. 삼출성 중이염이 있다면 필요에 따라서 항생제를 쓰기도 하고 고여있는 물, 삼출액을 좀 배출시키는 약물을 사용해 볼 수도 있고 그래도 잘 해결이 안 되면 고막의 작은 튜브, 환기관이라고 하는데 그걸 삽입하는 시술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원인에 따라서 그런 약물 치료들이 있군요. 그럼 그 돌발성 난청 같은 경우엔 어떻게 하나요? 그건 좀 응급 상황 같던데요? 네, 맞아요. 저음형 난청이나 돌발성 난청으로 인한 먹먹함은 초기 스테로이드 치료가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돌발성 난청은 치료의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어서 증상이 생기고 나서 최대한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 청력 회복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어요. 메니에르병 같은 경우는 이뇨제나 어지럼증을 조절하는 약물 등을 사용하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자가 진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렇죠. 약물 치료 말고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관리 방법, 그러니까 생활 습관 교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몇 가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관 기능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껌을 씹거나 의식적으로 하품을 하거나 침을 자루 삼키는 거 이런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를 막고 입을 담은 채로 살짝 숨을 내쉬어서 귀로 공기를 보내는 방법, 발살바법이라고 하죠. 이것도 압력 조절에 일시적으로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 너무 세게 하거나 자주 하면 오히려 귀에 무리를 줄 수 있으니까 좀 주의해야 합니다. 발살바법이요. 그거 말고 좀 더 근본적인 생활 습관 개선책 같은 건 없을까요? 물론 있죠. 스트레스하고 피로 관리가 중요합니다.
충분히 쉬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즐거운 취미 활동 같은 걸 하는 게 도움이 되고요. 급격한 체중 변화, 특히 단기간에 살이 너무 많이 빠지는 건 아까 말씀드린 이관 개방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니까 피하는 게 좋고요. 알레르기나 비염이 있다면 원인 물질을 피하고 코세척 등으로 잘 관리하는 것이 이관 기능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올바른 이어폰 사용 습관, 또 보청기 사용자의 경우 정기적인 귀지 관리 이런 것도 빼놓을 수 없죠. 네, 치료와 관리도 중요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좋은 건 역시 예방 아니겠습니까? 이 귀먹먹함이나 관련 청력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평소에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그리고 정기적인 이비인후과 검진이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강조되는 건가요? 예방을 위한 생활 수칙은요, 사실 건강한 삶의 기본 원칙하고 거의 같아요. 첫째, 소음 노출 줄이기. 시끄러운 작업 환경이나 공연장 같은 데서는 반드시 귀마개를 착용하고 이어폰이나 헤드폰은 볼륨을 너무 높이지 않고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 스트레스와 피로 관리. 이건 앞서 관리법에서도 나왔지만 예방에도 정말 핵심적이고요. 셋째, 금연과 절주. 담배와 술은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귀의 유모세포에도 직접적으로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만성질환 관리도 역시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넷째, 만성질환의 철저한 관리.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질환이 있다면 꾸준히 치료받고 잘 관리해야 합니다. 다섯째, 균형 잡힌 식습관과 충분한 수분 섭취도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채소나 과일 섭취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생활 습관을 잘 지키는 것과 함께 정기검진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점이 있는 거죠? 정기적인 이비인후과 검진, 특히 청력 검사가 중요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많은 귀질환, 특히 서서히 진행되는 노인성 난청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잘 몰라요. 자각하기 어렵거든요. 검사를 통해서 문제를 일찍 발견하면 악화를 막고 또 필요한 조치, 예를 들면 보청기 착용 같은 걸 제때에 시작할 수 있습니다. 돌발성 난청처럼 치료 시기가 중요한 질환은 말할 것도 없고요. 네, 조기 발견이 중요하군요. 그렇죠. 둘째는 청력 변화 추이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기 검사를 통해서 내 청력이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알 수 있고 여기에 맞춰서 생활 환경을 조절하거나 관리 계획을 세울 수 있겠죠. 세계보건기구 WHO 같은 곳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더라도 50세 이상 성인은 1년에서 3년에 한 번씩은 청력 검사를 받아보는 걸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 1, 2, 3년마다요? 네. 마지막으로 이게 결국은 삶의 질 유지와 직결된다는 점입니다. 앞서 계속 이야기했지만 방치된 난청은 의사소통 단절, 사회적 고립, 우울증, 그리고 심지어 인지기능 저하 위험 증가로까지 이어질 수 있거든요. 정기검진과 적극적인 관리는 단순히 그냥 잘 듣는 문제를 넘어서서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기를 보내는데 정말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귀 먹먹함이라는 이 증상 하나가 이렇게 많은 것들과 연결되어 있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노화부터 시작해서 이관 문제, 전신질환, 생활 습관까지 정말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저희는 이 귀 먹먹함, 이 충만감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다뤄봤습니다. 어르신들에게 흔한 증상이긴 하지만 이걸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이관 기능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고혈압, 당뇨 같은 다른 건강 상태, 심지어 보청기나 이어폰 사용 습관과도 연관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고요. 그리고 이 증상이 의사소통이나 정신건강, 신체 활동 같은 일상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무엇일까요? 반드시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건 전문가 진료가 필요하겠죠. 그 원인에 맞는 관리, 즉 약물 치료나 생활 습관 개선을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평소에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소음 노출을 피하면서 예방에 힘쓰고 정기적인 귀 검진으로 변화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정보가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치료받지 않은 난청이 인지기능 저하와 관련이 깊다는 사실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쩌면 좀 사소해 보일 수도 있는 이 귀 먹먹함 같은 증상에 주의를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어쩌면 먼 미래에 우리의 뇌 건강, 즉 인지 기능을 지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감각 건강과 뇌 기능이 얼마나 긴밀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지점인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의미 있는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귀 건강에 대해서 깊이 탐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당신과 또 당신 주변 분들에게 유용했다면 꼭 나눠주시고요.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